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오히려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리가 오늘 증시의 진짜 속내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수 흐름부터 원리와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 S&P 500이 0.39% 하락했고 나스닥은 0.73% 빠졌습니다. 반면 다우는 0.1% 소폭 올랐는데요. 이 세 지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게 사실 오늘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유가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가도 장중 방향을 바꿨는데요. 그런데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오히려 더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종전 발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섹터별로 보면 이게 더욱 선명해집니다. 금융이 1.15%, 통신 서비스가 0.86%, 유틸리티가 0.72% 올랐습니다. 반면 기술 섹터는 1.86% 하락했고 산업재도 1.63% 빠졌습니다. 방어적 성격의 섹터는 오르고 성장주 중심 섹터는 내리는 전형적인 위험 회피 패턴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원리가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폭 지표를 보면 상승 종목이 21개, 하락이 9개로 등락 비율이 2.3대 1로 오히려 분리시 상태입니다. 즉, 지수가 빠졌지만 개별 종목 다수는 오른 겁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지수를 끌어내린 거예요. 빅스 지수는 현재 30.61입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13.58%나 올랐는데요. 30을 넘어선 빅스는 시장이 상당한 공포 구간에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S&P 500 현물은 현재 52주 고점 대비 약 8%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조정 구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인 연준과 금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댓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원리도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주요 경제지표 결과를 보면 우려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가는데요. 오늘 발표된 2월 졸츠 채용 공고가 예상치 687만 건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고용 수요가 서서히 식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여기에 3월 12일 소비자 신뢰지수도 예상치 88을 하회하며 91.2에서 추가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이 경제를 점점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입니다. 유가가 5거래일 동안 무려 13.96%나 급등했습니다. 이란 전쟁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때문인데요.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오늘 굴스비 연준 총재도 발언이 있었는데 시장은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4.34%입니다. 전일 대비 2.1% 내렸는데요. 이게 흥미한 부분인데 금리가 내렸다는 건 채권으로 돈이 몰렸다는 뜻이거든요. 즉 주식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00.46로 소폭 올랐고요. 원리가 보기에 현재 시장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상황은 바로 이겁니다. 경기는 식어가는데 유가발 인플레는 잡히지 않는 상황. 즉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이른바 정책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시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이번엔 종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리가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종목들을 골랐는데요. 먼저 하락 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렇게 중요한 시장 분석, 원리와 함께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하락 종목은 인텔로 무려 4.5% 빠졌습니다. 반도체 업황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AMD도 2.95% 내렸고 브로드콤도 2.42%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전반이 동반 약세를 보인 겁니다. 엔비디아도 1.4% 하락하며 165달러대로 내려왔는데요. 장외 거래에서도 추가로 1% 빠지고 있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쌓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1.81% 내렸는데요. 이건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 최근 캐시우드가 3,600만 달러어치 대형 기술주를 매도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시장 하락기에도 오히려 매수를 늘려왔던 캐시우드가 방향을 바꿨다는 게 시장에 심리적 충격을 준 겁니다. 반면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세일즈포스가 3.19%, 어도비가 2.68% 올랐는데요.
이 두 종목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 속에서도 구독 기반 매출 안정성이 부각된 겁니다. 메타도 2.03% 올랐는데 광고 수익 회복 기대감과 함께 AI 투자 대비 효율적인 수익 구조가 재평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시장은 하드웨어 반도체는 팔고 소프트웨어 및 방어적 성장주는 사는 순환매 패턴이 나타났다고 원리는 분석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일과 이번 주 투자자들이 뭘 주목해야 하는지 원리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3월 PCE 물가 발표인데요. PCE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입니다. 유가 급등이 반영된 이번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고 시장에는 추가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엔 4월 첫 주가 시작되면서 4월 6일 전후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타코 발동 기한이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관세 추가 발동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 이 불확실성이 증시 반등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S&P 500은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선을 지키는지 여부가 단기 방향성의 핵심 분기점이 됩니다. 강세 시나리오를 본다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구체화되어 유가가 안정되고 내일 PCE가 예상치 수준에서 나온다면 반등의 실마리가 열릴 수 있습니다. 현재 S&P 500 선물이 장후 0.53% 올라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반면 약세 시나리오는 PCE가 예상을 상회하거나 이란 협상이 다시 결렬 신호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빅스가 30을 넘은 상태에서 추가 악재가 나오면 S&P 500이 6,200포인트 지지선까지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원리가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처럼 외부 변수가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뉴스 하나하나에 단기 대응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 분할 접근하는 전략이 훨씬 현명합니다. 오늘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나스닥 하락의 진짜 원인은 반도체 약세와 연준 딜레마입니다. 둘째, 내일 PC 발표가 단기 방향을 가릅니다. 셋째, 빅스 30 이상 구간에선 분할 접근이 답입니다. 원리는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